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상치 못한 정말 큰 시련을 겪고 나서요. 삶의 의미를 다시 찾은 한 남성의 이야기인데요. 네, 그 알래스카에 사셨던 분 이야기군요. 댄 비글리 씨. 맞습니다. 댄 비글리 씨의 경험인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떤 힘, 그리고 또 행복의 진짜 의미는 뭘까?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그분은 원래 낚시나 그런 야외 활동을 정말 좋아하셨다고 해요. 열정적으로요. 그랬던 분인데 2003년에 삶이 그냥 확 바뀌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네, 낚시를 하다가 회색곰한테 끔찍한 공격을 당했습니다. 정말 살아남은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할 정도였다면서요? 네, 맞아요. 기록을 보면요. 그 곰이 앞발톱으로 어깨를 꽉 누르고 얼굴을 직접 공격했다고 하더라고요. 얼굴을요? 아이고. 병원 기록에는 뭐랄까 생존과 양립할 수 없는 상태? 이런 표현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어휴.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는 거네요. 네, 그런데 12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정말 기적처럼 깨어나셨어요. 와, 12일 만에. 하지만 대가도 컸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되신 거예요. 아, 정말 좋아하던 야외 활동도 이제 못하게 되고 보통의 삶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엄청난 절망감에 빠지셨죠. 일하는 거,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 거, 결혼하고 아이 낳고 이런 평범한 미래를 그릴 수가 없게 된 거죠. 네. 나중에 아내가 된 분한테 처음 했던 말이 화이트보드에다가 나 시각장애인이야 이렇게 쓰셨다고. 네, 그러니까 그분이 응, 알아 이렇게 답하니까 이어서 나 무서워 이렇게 또 쓰셨대요. 아,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정말. 특히 그 아버지로서의 역할에 대한 두려움이 아주 컸다고 합니다. 아, 아버지요? 네, 내가 눈이 안 보이는데 아기 기저귀는 어떻게 갈지, 애 데리고 다니다가 혹시 계단 같은 데서 넘어뜨리거나 다치게 하면 어쩌지? 이런 아주 구체적인 걱정들이요. 네, 그렇죠. 부모라면 당연히 그런 걱정할 수 있죠. 그런데 앞이 안 보이니까 오죽했을까요? 이런 절망감 때문에 관계에도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맞아요. 그 두려움이 너무 크니까 당시 여자친구였던 이제 미래의 아내가 될 분을 좀 밀어내기도 했다고 해요. 네, 관계가 좀 위태로웠던 시기였죠. 그런데 어느 순간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아, 전환점이 있었군요. 네, 이 쓴 마음, 원망하는 마음을 계속 안고 사는 게 어쩌면 그 곰의 공격 자체보다 자기 남은 삶을 더 망가뜨릴 수 있겠다. 이걸 깨달으신 거예요. 아, 그러니까 과거의 그 끔찍한 사건보다 지금 내 마음 상태가 내 미래를 더 좌우할 수 있다는 걸 아신 거네요. 그렇죠. 바로 그거죠. 현재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용기를 내셨군요. 네, 아내될 분에게 연락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했고 다양히 관계를 회복해서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아, 정말 다행이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각장애인 아버지로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군요. 처음에 그토록 걱정했던 육아는 어땠을까요? 그 부분이 또 참 흥미로운데요. 따님 이름이 아카시아인데 이 딸의 이야기가 있어요. 네네. 딸은 어릴 때 아버지가 다른 아빠들이랑 다르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아버지를 돕는 게 너무 당연했고 아빠가 정상이라고 생각했대요. 아, 오히려요? 네. 그리고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아이들이 어릴 때 그 동물 모양 배낭 같은 거 메고 다니잖아요. 원숭이 배낭. 네, 알죠. 꼬리 달린 거. 맞아요. 그 꼬리를 아버지가 잡고 길 안내를 받곤 했대요. 그래서 댄 씨는 농담으로 아이들이 내 안내견이었지 했는데 딸이 옆에서 아니, 안내원숭이였지 이렇게 받아줬다고 해요. 하하, 안내 원숭이요? 아, 정말 가슴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네요. 그런 시련 속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고 또 사랑으로 네. 그들만의 그런 끈끈한 유대감이 느껴지죠. 그런 관계의 깊이를 보여주는 또 다른 순간도 있었다고요. 네. 어느 날 밤에 딸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버지한테 물었대요. 아빠? 행복해? 아이가 그런 질문을요. 네. 그러니까 댄 씨가 망설임 없이 응, 아주 행복해 이렇게 답했죠. 그랬더니 딸이 딸이 좀 의아했나 봐요. 다시 물었대요. 그러니까 아빠는 시각장애인이잖아. 그런데 행복하다고? 네, 아이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그때 댄 씨가 다시 한번 아주 확신에 차서 대답했다고 합니다. 응, 나는 시각장애인이지만 행복해. 시각장애인이지만 행복하다. 와, 이 말에 참 많은 게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들, 건강이나 재산이나 그런 것과는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거죠.
네.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 행복을 딱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의미를 찾고 기쁨을 발견하느냐, 그 능력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댄시 이야기는 정말 어떤 시련 속에서도 희망은 있다는 거, 그리고 가족과의 사랑을 통해서 어려움을 넘어서고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참, 인간 정신의 회복력이랄까? 그런 게 놀랍습니다. 네, 정말 그렇네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어르신들 중에서도 혹시 살면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겪으셨을 때 그 속에서 오히려 뜻밖의 어떤 기쁨이나 삶의 의미를 발견했던 그런 순간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댄시의 경험은 우리한테 행복이란 과연 뭘까? 하는 질문을 다시 던져주는 것 같아요. 어쩌면 행복이라는 게 딱 정해진 어떤 상태가 아니라 시간이 흐르고 또 경험이 쌓이면서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행복의 의미가 계속 변하고 더 깊어지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각자의 행복은 지금 어떤 모습인지 잠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